준우는 여행도 안 가고 열심히 다니네. 저요? 준우랑 나진이. 워크북 질문 처리부터 할게요. 15단원 초반부. 이번 입장수 식은 비밀이고 그래프만 주어져 있고요. 직선도 마찬가지인데 그 2차 부등식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요건 뭐 연립했다는 뜻이거든요. 2차 식에서 직선을 뺀 거지 않습니까? 요거 이렇게 원래대로 바꾸세요. 직선 쪽을 이항시키시라고요. 방향은 그대로 쓰고 얘를 어떻게 읽어야 한다?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 혹은 만난다 이런 얘기죠.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프를 쳐다보시면 답이 보인단 말입니다.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3보다 크나 같다. 그걸 바로 고르시면 돼요. 3번. 그 다음에 3번도 질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푸셔야 됩니다. 식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쳐다보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0 fx gx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읽으라고 했죠. 요 두 개는 읽으시면 안 돼요. 요거는 어떤 의미냐? fx가 y는 fx의 그냥 포물선 1번이라고 할게. 포물선 1이 포 1이 0은 x축이죠? x축보다 위다 이런 얘기고, 이 부분의 의미는 포물선 2가 포물선 1보다 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양쪽에 둘 다 들어있는 게 포물선 1이니까 얘를 그냥 합쳐버려도 되겠죠. 이 두 개의 말을 합쳐버린다면 포물선 1이 x축과 포물선 2 사이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프를 쳐다보시면 되는 건데요. x축은 이렇게 포물선 1이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생겼죠. y축은 괜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프를 다시 그리는 입장이라서 y축은 그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gx가 포물선 2가 위로 볼록으로 그려져 있지요. fx랑 교점이 두 개가 되게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이게 포물선 1입니다. 아래로 볼록인 이놈이 x축과 포물선 2 사이, 일단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고요. 그죠? 포물선 2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는 포물선 1이 포물선 2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는 여기죠. 여기요. 여기는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모두 만족시켜야 하니까 결국 공통 부분은 여기네요. x의 범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8입니다. 여기에
얼마가 여기에 얼마가 적혀 있는지를 그래프를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점선해가지고 4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해는 3에서 4살이다. 3 더하기 4는 7이다. 그 다음에 15번. 어. 2차 부등식 그것의 해가 x는 3이다. 부등식의 해가 하나의 값밖에 없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상황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래프로 처리하는 게 좋은데 2차식이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그린 다음에 x축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세 가지니까요. 세 가지 전부 다 가져봤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되는지를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x축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건지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건지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건지 조사해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근데 2차 부등식이 0 이하라 했으니까 얘도 이제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읽으면 포물선이 x축보다 아래거나 만난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으면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없고요. 여기 있으면은 아래에 있는 것은 없지만 만나는 게 하나 있죠. 요게 맞다. 요거 두 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결국 이 2차 함수의 2차식의 정체가 완전 제곱식이다. x가 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x는 3이라는 말이 그 접점의 x 좌표가 3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다가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요 2차식의 모양은 x 빼기 3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고 얘를 전개한 게 그 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9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찾은 거를 그 밑에 a, b 자리에 집어넣어서 인수분해 될 거니까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부등식을 풀어서 정수 x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넘어가고요. 22번. (2차) 부등식 그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p의 범위를 찾는 건데 부등식은 p가 섞여 있지만 어려울 거 없어요. x로 묶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계 역할을 하는 게 0과 마이너스 2분의 p인데 p가 정수라고 했지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해봐야겠구나. p의 범위에 따라서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경계 값이 0과 마이너스 2분의 p니까 p 요 놈이 0이기 때문에 요 놈이 0이 되려면 p가 0이 되죠. p가 0보다 크냐, 같냐, 작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셔야 돼. 첫 번째, p가 0보다 크다? 먼저 할까요? p가 0보다 크면은 그 2차 부등식의 해는요 어디서 어디 사냐면 마이너스 2분의 p에서 0 사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등호를 포함시켜서. 근데 요 범위 안에 정수가 5개다 그런 소리인데 요 큰 놈이 0이라는 걸 아니까요. 당연히 0부터 왼쪽으로 5개가 들어있다 라는 뜻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5개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요 왼쪽 경계가 이 두 놈 사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부등식으로 만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분의 p 마이너스 4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미정계수의 범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경계값이 얘랑 같아도 되는가를 고민해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놈이 마이너스 5랑 같으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랑 같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를 하면은 결국 P의 범위는 8에서 14이다. 근데 P는 정수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정수는 8, 9밖에 없는 거지. 두 번째, P가 0이다 라고 치면 2x제곱은 0 이하다로 변하니까 1을 나누면 x제곱은 0 이하다로 주어진 부등식이 변하고 얘는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x는 0밖에 없는 거죠. 0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5개라는 조건에 만족이 안 됩니다. 모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답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p가 음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p가 양이기 때문에 요때의 해는 0 이상 마이너스 2분의 p 이하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5개의 정수가 들어있다는 뜻이니까 이 제일 작은 값이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5개의 정수의 정체는 0부터 4까지구나 그런 소리고, 결국 요 오른쪽 경계인 마이너스 2분의 p가 4에서 5, 3이다 그런 얘기고, 4는 된다, 5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8 사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9 또는 마이너스 8. 결국 정수 P는 요 4개라는 거죠. 8,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이렇게 요 4개 중에서 제일 큰 놈과 제일 작은 놈을 찾은 다음에 빼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답은 1, 8이다. 이건 내가 알기로 학평 기출일 거예요. 22번은 학평 기출. 정수의 개수 문제로 자주 언급되는 학평 기출. 보통 생각이 짧은 애들은 미정계수를 양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푼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값은 9, 최소값은 8 이렇게 틀립니다. 그 다음 23번 2차 부등식 0보다 작다의 정수인 해의 합이 3이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는데, 그 상수항에 미정계수 k가 들어있는데요. 상수항이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준다고 치면은 k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가 1이 되기 때문에 거기 마이너스 1이 나와 있다는 말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2차식을 받았으면은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검증을 했지, 미정계수가 섞여 있냐 섞여 있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정수인 해의 합이 3이라는 조건을 써먹어야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 되놨습니까? 요건 뭐 xx고요. xx 하려면 1이라 해. 1이라 해. 1이라 하고, 요거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1 하고,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되겠죠? 윗줄에 따르면은 경계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가 줄이고, 아랫줄에 따르면 경계가 k 플러스 2가 뜻입니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과 k 플러스 2가 경계인데, 그러면은 k의 범위에 언급이 없으면 이것도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언급이 있죠. 양의 실수를 했어요.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k 플러스 2가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큰 거지. 그래서 한 가지 케이스만 따져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게 너무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에서 k 플러스 2 사이가 되는 거죠. 요 범위 안에 정수 몇 개를 더했는데 3이 나오도록 해라, 그런 뜻인 거지. 그럼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되면은 또 그 계산이 길어지니까 생각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 부등식의 요 경계의 특징을 살핀 후에 분석에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미정계수가 섞여 있는 것에 특징을 살핀다는 말은 이 미정계수를 없앨 생각을 하면 좋고요. 이 미정계수를 없애려면 두 개를 더하면 되거든. 두 개를 더한다는 것은 결국 평균을 구한다는 뜻인 거야. 이 두 개의 평균이 합이 1이니까 평균이 2분의 1이라는 거죠. 평균이 2분의 1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범위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이 범위는 2분의 1의 대칭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수직선 사이에 올린다고 치면 원점이 아니라 2분의 1을 딱 잡아놓고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형태로 이 영역이 세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같다는 거죠. 요 간격이. 요런 세팅이 되는데 여기 들어있는 정수는 당연히 0, 1부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0과 1을 더하면 1이잖아? 아직 3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들어있어야 돼. 그 다음은 마이너스 1과 2가 들어가겠죠. 그럼 2가 되니까 더 들어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와 3. 여기까지 해야 3이거든요. 마이너스 3이나 4는 있으면 안 되죠. 요 세 놈의 크기 관계를 가지고 K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K 플러스 2잖아요. 여기 있는 게 요 순서야 한다고요. 3, K 플러스 2, 4 이렇게. 그러고 나서 증오가 들어가도 되는 것을 알아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경계가 포함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K 플러스 2가 3이면 저 범위에 3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포함이 안 돼요. 3은 되고요. 그래서 K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랍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 문제 풀이의 키포인트는 이거라고요. 이거. 경계에 미정계수가 들어있는데 부호가 다르다 싶으면은 두 개를 더해보시면 돼요. 두 개를 더하면 평균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 형태로 K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늘어날수록 정수가 많이 들어갈 거니까 되게 좁을 때부터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정수가 어떤 애들이 추가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3번 부등식 그것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할 때 이거 기본 문제인데 왜 그랬을까? 보자마자 이 그래프 그리셨어요 이렇게. 아 근데 이거는 m이 1이 아닐 때 1보다 클 때의 그림이고 이게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m이 1일 때도 따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 m이 1이면은 좌변은 3이거든요. 3은 0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모든 실수 x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m이 1인 경우도 답이다. 요거 추가할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분석해서 m의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R번 블록이어야 하기 때문에 m이 1보다 크다가 된 거고요. 그리고 x축과 안 만나야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럼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안 만난다는 것의 의미는 실근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1차항의 계수의 2가 보이니까 4분의 1을 쓸 수가 있는 거죠. 4분의 2는 m 빼기 1의 제곱 빼기 ac에 따라서 요거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요거고요. 요게 뭐 작으니까 m의 범위는 1에서 4 사이가 되는 겁니다. 왜 늦었어? 왜 늦었어? 아 그래? 그럼 요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가 답입니다. 그리고 두 개로 분류해서 풀었으니까 요 두 개를 합쳐야 최종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 정답을 쓸 때 써야 되겠죠? 1 이상 4 미만. 기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인가? 43번. 이차 함수가 mn 두 개나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고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다르게 말하면 그 2차식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었을 때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다 라는 해가 나왔다는 뜻이죠. 그럴 경우 mn을 다 찾아라.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의 범위가 그런 식으로 양 사이드가 있는 모이는 범위로 나오려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위로 볼록이어야 되고요.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여기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다라는 말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찍고 여기다가 5를 찍어라 그런 뜻이고,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과 같기 때문에 부등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방정식으로 푸는 거고, 방정식에 뭐 가지고 푸는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겁니다. 요 두 개를 더한 게 2잖아요. 거기 계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n분의 n이다 이런 얘기고, 요 두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 15인데요. 계수를 보시면은 n분의 mn 플러스 17인 거지. 이렇게 요 식을 정리하면은 n은 마이너스 2입니다. 요 식을 정리하면은 mn 플러스 17이 마이너스 1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요 데리고 올까? 플러스 15m은 아니다. 요거 1차 방정식, 요거 2차 방정식이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런 뜻인 거죠. n자리에 마이너스 2m을 대입을 하면 그럼 이게 마이너스 2가 계수되게 거슬리네.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민석이요. 네? 아, 민석이 왔어요. 제이가 지금 네, 알았어요. 이 계수 구조를 보니까 인수분해 되죠, 뻔히. 이렇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15를 만들어야 여기가 마이너스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7인 건데 여기 위로 볼록이어야 했거든. 근데 지금 2차항의 계수가 m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에서 m은 애초에 음수였다는 거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얘를 버리셔야 돼요. m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를 여기 넣어주면 n은 2다. 마이너스 1과 2의 합을 넣었으니까 답은 1이다. 끝. 그리고 유제에서도 널 잘 모르겠다 라고 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의 질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풀어드려야죠. 유제 15-2번. 요 43번이랑 똑같이 풀면 돼요. 2차 부등식 a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d가 0 이상이다. 의해가 얘를 풀었더니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가 나왔다. 0보다 큰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다? a가 음수라는 거죠.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계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두 근의 합이요. 요게 두 근입니다. 1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얘는 의미가 없다. 음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찾았다 치고 요거 분의 요거는 마이너스 b인데 이건 두 근의 곱이죠?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b는 6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의 근이다. 7근이다.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유제 15-13번에 3번, 4번. 아니, 이상하게 풀더라고. 요 질문한 사람. 절대값 x제곱 빼기 4x가 5보다 작다? 아니, 여기 절대값 안에 어떤 식이 들어있건 상관이 없다니까. 안에 들어있는 놈이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다로 바로 바꾸세요. x제곱 빼기 4x가 양이냐 음이냐 가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요쪽 부등식이랑 요쪽 부등식을 푼다 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1번, 얘를 2번 이라고 칠게요. 1번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얘 판별식을 먼저 쓰라고 했죠. 얘 판별식을 쓰면은 4 빼기 5니까 음수다. 판별식이 음수라는 말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새끼가 이차함수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일 거야. 아래로 블록인데 안 만나는데,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x에 뭘 넣더라도 양수가 나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x에 뭘 넣더라도 양수가 나오는 놈이 0보다 크다 해도 당연히 뭐든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결과는 모든 실수입니다. 2번. x제곱 빼기 4x 빼기 5는 0보다 작다 이거죠. 암산을 때리면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새끼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다. 두 개를 연립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답인 거죠.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저렇게 풀 수가 없어요.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변이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양수가 아니라 x를 가지고 있으니까 4번은 어쩔 수 없이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두 번 푸셔야 돼. 근데 이제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두 번 풀기가 싫다 그런 사람들은 다르게 풀 수도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리고요.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도가 있는데 이따 보여드리고, 그냥 공수 1밖에 안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3 빼기 x 제곱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3 빼기 x 제곱을 0으로 만드는 x가 뿔마 루트 3이니까 뿔마 루트 3을 기점으로 해서
근데 이거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두 번 풀면 돼. 두 번. 3 빼기 x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 나눠서 좀 작을 때가 이게 빼기니까 크거나 같을 때가 또 좋겠다. 그럼 x 제곱 빼기 3이 0 이하가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 사이에 있을 때 하고 그 이외의 범위일 때 x가 마이너스 루트 3을 작거나 x가 루트 3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 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절대값 안의 식이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빠지거든요. 3 빼기 x 제곱이 크거나 같다 2x로 이거 이항시키면은 x 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 0 이하라는 뜻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암산을 때리면 x는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라가 되고 이 범위에 의한 결론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반드시 연립하셔야 됩니다. 둘 다 부등식이니까 공통 범위를 답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의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3에서 1 사이다. 그 다음 이 케이스에서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빼야 한다고요. 이렇게요. 이쪽은 똑같아요. 방향도. 얘를 요로 데리고 오면 이렇게 될 거고 이것도 인수한단 말이야. 암산을 때리면 x는 1보다 마이너스 작거나 3만 되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연립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범위가 이거고 얘와 얘의 공통범위가 이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의 정답은 이거라고. 근데 요 두 개를 합쳐야 하잖아요. 요 두 개를 합치려고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왼쪽이 이 새끼거든. 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결국 요런 표현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x는 1 이하다? 라고 되시면 돼요. 얘는 그대로 쓰는 거고요. x는 1 이하 또는 x는 3 이상 이런 식으로 정답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다? 세 번 쓴다? 세 번 쓰는 건 너무 이상한 거야. 요 놈이랑 요 놈이 연결이 되는데 왜 세 번을 쓰냐는 거야.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애시당초 이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경계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을 쳐다보고 났더니 그럼 이제 그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경계를 알고 싶지 않은 상태로 푸는 걸 보여드리자면은 그러려면은 이 각각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게 공수 1풀이고요. 학교 서술형이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선행을 제대로 해가지고 공수 2까지 바삭하다. 당연히 실제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그런 상태 돼야 돼요. 미적분까지 바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동네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좌변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x좌편이 뿌요만 루트 3 꼭지점이 (0,3) 그럼 3이라 썼는데 그 다음에 y는 2x를 그리면은 이렇게요.
그러면 저렇게 두 개를 그렸으니까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이프등식 읽으면 그 좌변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우변에 해당되는 그래프보다 위다라는 소리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좌변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흰색이고 우변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노란색인데 흰색이 노란색보다 위다라는 얘기니까 답은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 두 개 중에 그 어떤 것도 이 두 개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찾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를 찾을 때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방정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의 값을 알아내면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를 알아내기 위해선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답을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훨씬 계산 실수의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런 식을 추구해야 돼. 여러분들이 계산이 완벽하지 않잖아. 응? 아무리 잘해봤자 내 발끝도 못 쫓아오잖아.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계산 안 하는데 네가 계산을 왜 해? 못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하는 방식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학 공부하는 이유는 답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정확하고 빨리 내려고 하는 거죠. 질문 끝났고 진도를 나가겠어요. 기본 문제 15-9번부터 시작하면 되죠. (15-9번은) 쉬운 유형입니다. 연립부등식에 미정계수가 껴있고 해도 일부 알려주면서 미정계수를 찾으라고 하는 스타일인데 어렵지 않아요. 뻔히 답이 보이는 경우도 꽤 많고요. 1번 연립부등식 절대값 x 빼기 1이 a보다 크다. x제곱 빼기 4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요거는 바로 답을 내버리셔야 되고요. 요거는 잠깐 대기를 태우면 돼요. 왜 잠깐 대기를 태워야 되냐면 a가 부호를 모르니까. a가 양수인 게 일반적일 텐데 A가 양수인 게 뭐 그렇겠죠? A가 양수 칩시다. A가 양수라 치면은 내가 알려드린 룰에 따라서 바로 바꾸세요. x 빼기 1이 a보다 크거나 이렇게요. 그럼 1을 더해버리세요. x가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x가 빼기 a 플러스 작거나가 되는 겁니다. 요 두 개의 공통 범위가 일부 주어져 있는 거죠. 3에서 비사이다. 그러면 여기가 0이었는데 여기는 3이잖아. 그럼 당연히 3은 여기 있었다는 거지. x는 뭐보다 크다에 뭐가 3이었다는 거죠. 요 놈이 3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놈이 아니고서는 이 두 개를 연립한 결과가 이럴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 놈이 3일 수밖에 없다. 라는 상식에 따라서 a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놈과의 공통범위가 없어. 그러면은 요 놈이랑 요 놈의 공통범위가 답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3이죠. 너무 쉽다고요. 그 다음 2번. 이번에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암산을 하세요. 2에서 8 사이라고. 2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a와 2의 크기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인수분해까지만 딱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a고요.
그럼 이제 이 놈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A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떠냐에 따라서 잠깐 기다리시고 이거를 세 가지로 다 풀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시시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연립했더니 나오는 결과가 B에서 5 사이더라? 라는 소리인데 이것도 대부분은 뭐에서 뭐 사이거든요. 뭐에서 뭐 사이랑 뭐 2에서 8 사이를 연립했더니 뭐에서 5 사이가 나온다고? 여기 5가 없잖아. 다 여기서 5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는 5고요. 그럼 결국 이 부등식의 결과는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2라는 거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제를 근데 유제 하나밖에 없네. 해보세요. 15-15분. A는 0, B는 5. 다 나오죠? 감사합니다. 기본 문제 15-10번. 얘는 중요해. 얘는 부등식인데 부등식의 탈을 쓴 근의 분리. 근의 분리는 인생의 함수판이고 부등식 x제곱 빼기 5ax 더하기 4a제곱이 0보다 작다를 근데 이것도 이제 엄밀히 따지면 명제라는 걸 배워야 돼. 공수2의 명제라는 걸 배워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석의 특성상 지멋대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건데요. 그냥 뭐 약간 상식을 동원해가지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부등식 그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가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양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제시된 부등식이 a라는 미정계수를 갖고 있지만 인수분해가 잘 되죠. 뻔히 보입니다. a랑 4a가 경계인데 양수 a란 말이 있기 때문에 x는 a에서 4a 사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풀어버리면 a에서 4a 사이인 요 범위에 있는 모든 값을 말하는 거야. 이거인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런 얘기예요. 모든 실수 x가라고 되어 있구나. 모든 실수 x가. 그 다음 주어진 연립부등식도 그냥 암산해버리면 되거든.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경계가 4랑 5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경계가 2랑 5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등호가 없어요. 그러면은 걔를 암산한 결과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4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는 소리고 밑에 식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암산을 때리면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5보다 크다가 답인 거죠. x는 2보다 작거나 같거나 5보다 크다.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 x가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 x를 만족시킵니다. 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받아들이려면은 공수2 명제를 알면 된다고. 공수2 명제를 모르니까 약간 상식을 동원해서 알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둘 다 x의 범위인데
앞에 있는 놈이 뒤에 있는 놈 완충시킨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앞에 있는 놈이 뒤에 있는 놈에 포함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놈에 포함된다. 뭐 얘부터 읽는다고 치면은 이 놈이 이 놈을 포함한다 그런 뜻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새끼는 모이는 범위고 이 새끼는 벌어져 있는 범위니까 요 모이는 범위가 여기에 쏙 들어있든지 여기에 쏙 들어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근의 분리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근의 분리는 꼭 나올 거니까 여기 문제에다가 잘못 딴 거야. 다른 문제에다가 가시면 돼요. 요 단어는 이 문제 아니에요. 이건 그냥 위치관계로 따져서 푸시면 돼요. 그러면 요 범위가 여기에 들어있을 때와 요 범위가 여기에 들어있을 때로 분류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요 범위가 여기에 들어있을 때를 첫 번째, 여기에 들어있을 때를 두 번째라고 해서 문제를 두 번 푸시면 된다고요.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에서 나오는 결과가 다 답인 거예요. 합치셔야 돼요. 첫 번째, 수직선을 나타내보면 2보다 작거나 같다 안에 이 새끼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하고요. A가 4A보다 큰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크기 비교로 A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4A가 2보다 작다. 항상 등호가 들어가도 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요 놈의 등호가 없고 요 놈의 등호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같아도 되는 거예요. 얘를 정리하면 A는 2분의 1 이하가 나오죠? 답이고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제에서 A가 이미 양수란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요 범위에는 음수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결국 틀리는 거예요. 억울할 거 없고요. 네 잘못이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도 답을 쓸 때 고려하셔야 합니다. 2번 5 초과에 저 범위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4A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크기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A는 5보다 크다. 도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쓰셔야 돼요. A는 0에서 2분의 1 사이 또는 5 이상. 아무튼 모든 실수가 뭐를 맞추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의 결과가 뒤의 결과에 포함된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부등식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렇게 수직선상에다가 말 그대로 앞에 놈이 뒤에 놈에 포함되도록 그리세요. 그려놓고 위치관계를 보고 부등식을 만들어서 미정계수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똑같은 유제는 16번이거든. 일단 16번을 해보세요. 더 쉽다. 요것도 인수분해가 되는 스타일이라서 근의 분리까지 쓸 필요 없어요. 근의 분리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런 유형의 제목을
굳이 달자면은 그런 거라 볼 수 있죠. 뭐 부등식이 일단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부등식의 해의 위치 관계 혹은 포함 관계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미정계수의 범위. 이 정도로 제목을 달려면 달 수 있을 것 같다. 유제 15-10은 똑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질문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15-11번으로 요게 요겁니다. 부등식의 탈을 쓴 그대로. 이건 왜 근해 분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냐면 옆에 문제랑 똑같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위치 관계로 비교하시는 거고 포함 관계로 비교하시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이 서술이 돼 있어요. 부등식 x제곱 빼기 2x는 0 이하다. 암산 때리면 0에서 2 사이라는 소리죠. 0에서 2 사이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가 다음 미정계수 a를 갖고 있는 부등식을 만족한다 했는데 그게 인수는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근해 분리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런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x가 0에서 2 사이가 나왔죠. 이거인 모든 실수 x가 그 다음 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x제곱 빼기 ax 더하기 a제곱 빼기 4가 0이다를 만족시킨다. 그럼 방금 설명했던 거랑 논리는 똑같아요. 요 범위가 요 범위에 포함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프로 따지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죠. 얘는 x축이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범위를 갖는다고 치면은 얘도 반드시 얘와 같은 모이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 모이는 범위가 이 모이는 범위를 전부 다 포함한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근데 이거 A가 껴 있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해 공식으로 경계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놈의 양쪽 경계를 알파 베타라고 치면 얘의 결과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 범위가 이 범위를 포함한다. 그런 의미는 수직선을 나타내보면 이런 위치 관계가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0에서 2 사이를 포함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이 알파 베타는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요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실수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2차식을 0으로 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두 실근 사이에 0과 2가 포함되어 있다. 두 실근 사이에 0과 2가 있다 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니까 그게 바로 근해 분리인 거지. 근해 분리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근해 분리를 인생의 함축판을 쓰기 앞서서 사전 작업을 쳐야 되니까 이제 사전 작업을 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 얘를 fx로 두라고 했었죠.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고요. 그럼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복습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복습하세요. 복습을 주기적으로 안 하면 결국 승급고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월급반이 진도가 빨라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수2 들어가는데 그 반은 승급고사를 봤거든? 근데 웬만한 애들 승급고사 통과시키려고 막 그 승급고사 15문제인데 15문제 있는 문제 유형 15개 다 뽑아가지고 숙제로 내준단 말이야. 근데 그 숙제조차 안 한 새끼 안 했더라고. 걔는 7점 나와가지고 탈락시켰거든요. 공부를 평소에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기 그리셔야 되고요. 요 두 개가 알파베타라는 거죠. 요 두 개 사이에 0과 1가 있으니까 0과 1은 읽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사전 작업이고, 그럼 이제 요 두근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개꿀인 거죠.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수판 다 쓸 필요가 없고 한만 쓰면 된다. 0을 집어넣은 거랑 2를 집어넣은 게 응이다 만 쓰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요 두 개도 등호가 포함이고 요 두 개도 여기도 등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 요 두 개 등호가 포함이지. 그러니까 이놈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 두 개가 같아도 이 두 개가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을 집어넣은 게 0보다 작다가 아니라 작가가 같다? 라고 써야 돼요. 이게 마찬가지고 요거를 풀어서 A의 범위를 찾는다. F0은 요 식에 대입하면 A 제곱 빼기 4죠. 암산 때리시면 되고요. F2는 A 제곱 빼기 2A 없어지죠. 상수는 얘도 암산을 때리면 됩니다. 얘를 암산을 때리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고요. 얘를 암산을 때리면 0에서 2 사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0에서 2 사이가 전부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근해분리, 부등식을 활용한 근해분리였습니다. 근데 유제는 하나만 근해분리거든. 15-19번은 근해분리가 아니에요. 그냥 시시한 문제고 15-18번만 근해분리입니다. 해보세요. 15-18번 15-19번은 숙제하시고 일단은 전통적으로 근해분리는 애들이 못하기 때문에 다 맞았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다 맞았을 리가 없으니까 풀어드리면은 첫 번째 부등식은 암산을 때리면 2에서 3 사이거든요. 2에서 3 사이가 그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다. 근데 그 다음 부등식도 어떤 모이는 범위로 나올 거기 때문에 2에서 3 사이가 그 모이는 범위 안에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A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왼쪽 문제처럼 풀 수가 없으니까 기본 문제 15-10번과는 다르니까
근의 분리로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사전 작업을 치기 위해서 2x제곱 빼기 9x 더하기 a를 fx에 넣는 거죠. 내가 푸는 풀이 말고는 풀이가 없어요. 자기만의 풀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애들은 결국 망해요. 항상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푸셔야 돼요.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시고 X로 잡으시고 요 알파 베타 사이에 2에서 3 사이가 들어있다 그런 뜻이니까 2도 있고 3도 있는 건데 근데 좀 빠르게 풀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대칭축이 4분의 9라는 걸 알잖아. 여기에 4분의 9가 있다고. 4분의 9는 2.25란 말이야. 2.25가 대칭축이야. 근데 요 구간 안에, 요 범위 안에 2에서 3 사이가 들어있다 라는 얘기는 2에서 3 사이는 그러니까 2랑 3이 둘 다 들어있다 라는 뜻인데 2가 들어있는 것으로 3이 들어있는 걸 보장할 수 있어?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3이 들어있는 것으로는 2가 들어있는 걸 보장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돼. 3이 요쯤에 있다 라는 거 가지고 푸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F3이 A 플러스 마이너스 동각 요건데 요 놈이 0보다 근데 이거 같을 수 있거든요. 양쪽 다 분모가 없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에요. 진짜 생각이 깊은 사람은 2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 라는 것까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마지막 유형 2차 부등식의 활용 15-12번 부등식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다 시시해요. 길이가 4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하여 넓이가 96제곱미터 이상 99제곱미터 이하의 직사각형의 닭장을 지으려고 한다. 짧거나 같은 변의 길이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얘기죠. 짧은 변의 길이를 짧은 변? 소변? 괜찮은데? 소변의 길이를 x 대변의 길이를 전체가 40이기 때문에 소변 대변의 합은 20일까지입니다. 20 빼기 x 넣어놓고 직사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되죠. 이놈이 96 이상 99 이하다.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면 되는 거지. 이게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 유제는 좀 뭐 재밌는 거 있나? 거기 그래도 여러분들이 못 풀만한 게 하나 있긴 하거든. 유제 15-22번 요거 해봐요.
그림을 안 그리고 풀기는 너무 과감하죠. 안 그리고 푸는 사람 너무 있을 수 있는데 똑똑하면 그림을 그리시고 BCCA AB 위에 점 DEF가 있는데 BDEF가 직사각형이고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뭐 이런 그림을 살면서 10번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시고요. 저 직사각형의 넓이가 32 이하가 되도록 하는 BF의 길이의 범위를 구해라. F가 여기에요, 여기. X 잡아요. 여기 X가 되고 닮음을 이용하셔야 되죠. 닮음이 2X가 되고 그래서 얘가 자동적으로 20 빼기 X가 되는 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X 곱하기 20 빼기 X다. 요놈이 32 이하다. 전개해서 넘길게요. X제곱 빼기 20X 더하기 32가 0이다. 가 아니고 이상이다. 인수분해가 되나? 인수분해가 안 되나요? 뭐지? 48, 32 2 곱하기 16? 16인데 BF의 길이 저게 20-x가 아니라 20-2x. 아 그렇구나. 뭐 바로바로 지적하는 놈들이 없어. 참 수업을 뭐 어떻게 듣는 건지. 그럼 얘를 암산으로 풀어주면은 x는 2 이하 또는 x는 8 이상이 되는 거. 근데 2 이하에는 음수도 들어있고 8 이상에는 100도 있기 때문에 개소리니까 이렇게 쓰면 틀린 겁니다. 애초에 x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요 놈하고 요 놈이 애초에 0보다 커야 돼요. 얘를 풀어주면은 20보다 작은 거죠. 아 이거 2x였지. 저기다가 x를 적어가지고 10보다 작은 거예요. x는 애초에 0에서 10 사이로 나옵니다. 얘하고 얘를 연립을 해야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고 그리고 x라고 써도 안 돼. 문제에서 BF의 길이의 범위를 구하였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또는 8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라고 해도 빵점이에요. x는 네가 문제 편하게 풀려고 잡은 미지수일 뿐이니까 BF로 바꾸셔야죠. 끝났고 연습 문제로 들어가서 픽해 놓은 게 5개 있는데 1번하고 3번은 워크북 숙제를 먼저 나갔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6번 먼저 할게요. 6번은 계산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fx가 x제곱 빼기 3x 빼기 4에 대하여
절대값이 하나만 있었으면은 쉬운데 여기도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섞여가지고 어려워요. 얘를 푸시오. 고등학생들한테 시켜 다 틀립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절대값 두 개를 다 없애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요 놈 같은 경우는 이 2차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요 2차식을 역 만드는 걸 기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요 2차식을 역 만드는 게 마이너스 1과 4예요. 그리고 요거는 x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0을 기준으로 갈라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갈라야 될 x 범위하고 x 값하고 얘를 처리해야 될 x 범위하고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을 갈라서 써야 될지 모른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계산을 그나마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왼쪽에 있는 식을 딱 정리해 놓고 갈 거예요. 절대값 fx 빼기 f 절대값 x를 정리를 할 거라고. 요 식 때문에 마이너스 1이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작을 때를 쓸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카랑 같을 때, 근데 요 식 때문에 생각해야 될 경계가 0이라서 이렇게 쓸 거고요. 0 이상, 그리고 요 놈의 또 다른 관계가 4기 때문에 여기에서 쓸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쓸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요 놈이 0보다 작다를 푼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로 작은 범위는 이 식이 양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쓰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작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라고 써야 한다는 거죠. fx는 요식 그대로 쓰면 되고요. f 마이너스 x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미리 써놓을게요. 여기에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6x죠? 그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 되면은 요 놈은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마이너스를 달고 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하면 2x 제곱 빼기 8인데 그거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입니다. 그 다음에 요 범위에서는 x가 0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fx로 쓰면 됩니다. 0에서 4 사이면 이 식은 0보다 작은 상태라서 얘는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fx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 놈의 마이너스 2배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적을게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그 다음에 x가 4 이상이 되면은 요 놈도 0보다 크고 요 놈도 0보다 크기 때문에 둘 다 fx가 되는 바람에 fx 빼기 fx가서 0이 됩니다. 좌변의 식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이 4개라고요. 이 4개랑 6보다 작거나 같다를 다 풀면 돼요. 다 풀어서 나오는 결과하고 이 범위를 연립한 것들을 합친 게 정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6x가 6 이하다를 풀어주면은 x가
마이너스 이상이다. 다 답인 건데 이거랑 이것의 공통부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해가 없는 거야. 이때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이 6이하다 를 푸는 거고요. 예로 데리고 보면 2x 제곱 빼기 2로 변하죠. 1 나누면 x 제곱 빼기 1로 변해요. x 제곱 빼기 1이 0로 나왔다니까 암산을 때리면은 x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는 1 이상이 됩니다.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때는 요거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6이다. 이걸 푸는 거고 요를 넘기면 2x 제곱 빼기 6x 빼기 2죠. 그럼 1 나누면 x 제곱 빼기 3x 빼기 1은 0 이상이다 가 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먼저 따져보면 양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보다 작거나 뭐보다 크다라고 써야 됩니다. 그 경계 값을 찾을 때 근의 공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x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x는 큰 것보다 크다. 2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판별식 적는 판별식이 9 더하기 4니까 14. 요 범위하고 요 가정에 해당되는 범위를 연립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각각의 값이 대충 얼마인지 아셔야 돼요. 이게 대충 얼마냐면 루트 13이 대충 얼마냐면 3.xx 얘는 6.xx고 그거의 반이기 때문에 3.xx. 그 다음에 얘는 3에서 3.xx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0.xx고 그것의 반 또한 마이너스 0.xx. 마이너스 0.xx와 0 이상은 공통 부분이 마이너스 0.xx로 작거나 같다와 0 이상은 공통 부분이 없어요. 얘는 무시하시면 되고 얘가 3.xx란 말이야. 저기는 0에서 4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0에서 4 사이와 이 범위는 공통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해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 이상 4 미만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좌변이 0이에요. 0은 6 이하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모든 실수가 정답인데 모든 실수와 이 범위를 연립해야 되니까 이 범위의 해는요. x는 4 이상이다가 되는 거죠. 요 4개를 전부 다 합쳐야 돼요. 그럼 이제 해가 없는 걸 합칠 필요는 없고요. 요 3개, 해가 있는 3개를 합치면 되는 건데 요 마이너스 1이랑 이런 애들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따로 써야 되고요. 요 놈하고 요 놈은 4보다 작다와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두 개를 따로 쓰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요 두 개만 합쳐가지고 이렇게 쓰면 돼요. x는 크거나 같다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 또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요게 이 문제의 정답이라고. 고등학생들도 다 틀립니다. 계산 못하니까. 아무튼 요렇게 범위를 나눠서 푸시면 돼요. 요놈 때문에 생각해야 될 경계가 마이너스 1과 4. 요놈 때문에 생각해야 될 요놈 때문에 생각해야 될 경계가 0. 그러면 실수 전체를 마이너스 1, 0, 4,
범위를 기준으로 가르는 거기 때문에 요 범위, 요 범위, 요 범위, 요 범위 4개의 범위를 당연히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4개의 범위에서 이 식이 다 다르게 나올 거니까 그런 예상을 당연히 해야 되고 해당되는 식을 똑바로 찾아가지고 그 등식을 다 풀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계산의 양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도 되느냐? 근데 계산의 양을 아무리 줄이고 싶어도 여기까지 와야 돼요. 내가 뭐 할지 알겠죠? 당연히 얘네들 그리시면 돼요. 그래요. 여기 이제 요 반이 제일 애들 상태가 좋기 때문에 요 반에서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건데.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6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 범위에서만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6이거든요. 요쯤을 마이너스 1,6이라 치면 이렇게 직선을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대칭축이 y축인 이차함수입니다. 위로 블록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절대값이 껴있다고 해서 그래프가 절대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요 놈의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6이 된다? 라는 사실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어. 위로 볼록으로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게 꼭지점이 0,8인 거라서 이런 식으로 좀 돼가지고 그리고 0까지니까 이렇게만 그리고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0,8 지나는 건 당연하고 공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2의 2분의 b를 써보면 대칭축은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0에서 4까지 그려야 되기 때문에 2분의 3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를 대칭축으로 가지면서 이 점도 지나면서 다시 너무 위에다가 그려놔가지고 요놈의 꼭지점의 좌표를 알 필요는 없나? 대충 그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 0이잖아요. 여기 0이라는 말은 4 이상일 경우에는 이거는 뭐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요런 모양이거든요.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이 되고 오른쪽은 6이잖아요. 근데 여기 6이잖아요. 6일 꺼놨죠. 그러니까 요 왼쪽의 그래프를 지금 그린 거거든요. 이렇게. 왼쪽의 그래프와 6이라는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풀겠다는 건데 요쪽 구조가 이러니까 요 미리 그려놓은 그래프가 6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게 다르요. 그러면 이렇게 진하게 그려요. 이렇게요. 아래에 있거나 같은 면이라고 했죠? 네, 같은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이 새끼가 답이라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얘네 전부 다가 아래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계산은 얘만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은 0에서 4 사이에 있는 식이잖아. 이 새끼. 그러니까 이 새끼하고 6이다만 풀어서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전부 다 그렸으면은 이렇게 그렸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6이다의 해 중에 더 큰 것만 찾으면 되는 거라고. 더 큰 거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x 범위를 적어주면은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줄 알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올바른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산을 거해야 된다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홍성대가 만든 문제는 아닐 테고 최근 이게 내가 그 공통수학 1에서 처음 본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공통수학 1로 개정을 하면서 새로 집어넣은 문제 같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잘 모르는 최근 학평 기출이 아닐까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 교육청 교수들이 이 문제를 낸 의도는 이렇게 풀라고 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세요. 휴식.